안녕하세요. 오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판교라더니 분양형상가, 황금입지에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기대를 끌었던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역시도 지금 현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세종시 보는 것 같이. 그만큼 지금 마곡단지도 굉장히 지금 이 상가 부분이 공실의 어떤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곡나루역 5번 출구 앞 롯데캐슬 르웨스트 에비뉴 767 여기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가 딱 들어오면서 중심 상가로서의 어떤 이 가치 확대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거 의외로 마곡 부분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이 공실 상가의 엄청난 확대, 양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일단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자체도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로 분양이 됐다가 이게 지금 최근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계약 인원들 88%가 죄다 계약서 찢어버렸습니다. 2021년 생활용 숙박시설로 분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재분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계약 취소분 767가구 재분양 물량으로 나왔고요. 지난해 11월 오피스텔 용도로 변환이 됐고 그 전후로 수분양자 88%의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의 위축된 모습 당연히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3월 중 금융동향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채금리 역시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 영향을 받아서 상당폭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도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해외 자본이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 대출 역시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건 그만큼 기업 투자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과 연관된 이 기업의 활동 부분이 많이 위축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동산 시장 당연히 공실 부분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파주운정 3지구 최근에 또 사전청약 딱 스탑을 했습니다. 공공분양이라고 어디 무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공분양 자체도 민간건설 사업이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 찢어버리고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수분양주로 들어간 사람도 계약서 찢는 판에 건설사도 스스로 자기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찢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양상에 와 있는데 일단 공사비가 올라감으로써 사전청약을 한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죠. 사전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일단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후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본청약에 들어가면서 1억씩 높아진 분양가를 또 물게 되니까 이거 사전청약의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사전청약이 폐지가 됐습니다. 뉴홈 형태로 해서 이제 도심 공공복합 사업으로 이제 서울 도심에 또 수도권에서 이 좀 저렴한 분양가로 이익공영 형태로 물량이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업성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LH에서 주도한 운정 주상복합 여기 입지가 상당하죠. GTX 운정역을 딱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3, 4블럭이 먼저 취소가 됐는데 1, 2, 5, 6블럭마저도 도미노 넘어가듯이 그냥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창개발 여기 시행사인데 수개월째 계약금도 안 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만큼 완전히 지금 이 건설사로 들어가는 자금 회전이 브레이크가 딱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레미콘 돌리고 철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 자체가 완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1,300명 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입지가 좋아서 당첨된 분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GTX 운전력 바로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텐데. 그 정도로 뭐 굉장히 뭐 당첨을 기뻐했는데 이거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또 화성동탄 2지구 C28블럭 여기도 지금 사전 공급이 전면적으로 계약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 충격이죠. 동탄 2지구 하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한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 리젠시 밀란트가 완전히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여기도 뭐 당연히 자금 경색, 그리고 이후에 사업성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완전히 백기를 들어버리게 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이제 공공 분양 역시도 이제 안전한 그런 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천 가정 2지구 우미린까지도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여기 또 뭐 소규모 단지라 하지만 그래도 여기 당첨자가 있을 거 아니야. 278가구. 2023년 3월 본청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전면 백지화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첨된 분들은 완전히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이 단계적 계획이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만큼 완전히 뭐 꼬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민간 분양이나 또 뭐 상업시설, 또 공실 문제, 또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문제 등등 해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완전히 뭐 초장에 사업을 확 접어버리니까 이거 여기에 당첨된 분들은 뭐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토부가 이 피해자들을 뭐 구제하기 위해서 당첨자 지위 신분을 뭐 좀 이전시켜주는 그런 어떤 방안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원주 태장 A-2블럭, 경산 대임, 비산블럭, 인천 가정 2지구, 밀양 부복, 화성동탄, 파주 운정, 인천 영종까지 이르러서 뭐 거의 4,640세대 사전 청약 단지가 공사 중단이 뭐 전격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 농후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또 민간 분양에서는 둔촌주공은 이렇게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뭐 상업시설 부동산, 또 뭐 공공분양, 공공택지에서 분양했던 어떤 사전청약 단지들과는 달리 국민은행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당초 잔금 대출 한도를 한 3천억 정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6천억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돈이 안 된 데는 자금이 딱 끊겨. 그리고 돈이 되는 데는 뭐 한도 없이 그냥 퍼주기식의 어떤 이 대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둔촌주공이 1년새 6억 올랐다는 어떤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 동서남북 전체적으로 이 서울 집값에 대해서 포위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가만히 이 시세를 놔둘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 쪽 자금은 막히고 또 뭐 대장단지라 부르는 프리미엄을 구가하고 있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뭐 돈을 쏴주고 있으니까 4대 은행 지급 보증이 거의 81조에 이를 정도로 리스크가 전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작년 지급 보증 81조가 넘어서는 1년 새 뭐 10조 원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발 관세 그리고 고환율 때문에 이게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서울 분양시장도 지금 무순위가 무진장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란트 리버파크 또 나와서 여기는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자녀 물량을 많이 털어냈는지 몰라도 3세대가 나왔습니다. 보통 한 20세대 이상 나왔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게 지금 분양가가 84제곱이 거의 20억에 가까운 분양가죠. 84제곱 18억, 19억. 야, 아무리 서울 신축 강동구라고 해도 이거 분양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지금 42층 2개 동밖에 안 되는 그런 주상복합형 단지인데 강남 4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분양 대금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안 팔리니까 계약금 5%로 확 줄여놓고 2천만 원만 내. 그러면 일단
18억, 19억 하는 아파트 뭐 킵하게 해줄게. 근데 어떻게 이게 자기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은행 빚이지. 이거 18억, 19억 대출 거의 7, 8억 받아야 될걸요. 이런 7, 8억 대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갈아 넣어야 할 그 시간들, 그 무고한 시간들, 와, 정말 어떻게 버틸지 뭐 감당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인에서 나오는 에버랜드역 깐따빌 역시도 뭐 계속적으로 이거 지금 무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6세대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30평대가 5억대. 근데 주변에 인프라 조성이 좀 많이 안 돼 있죠. 뭐 에버랜드역이라는 그 역이 있지만 이게 다 그게 좀 이게 좀 어정쩡한 어떤 라인이라서, 에버라인 같은 경우는 5억대 분양가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74, 84, 뭐 공이 다 5억대가 넘어가는, 뭐 확장비 포함하면 거의 뭐 6억대 되겠네. 이 정도로 지금 뭐 분양가를 찍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일단 덜컥 무순위에 지원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이게 뭐 출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개봉 루브르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이게 쎄해지죠.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이 느낌이 딱 드는데, 구로구야, 구로구 개봉동 루브르. 근데 야, 구로구에서 아파트가 소형입니다. 3742제곱 4억대, 5억대, 거의 뭐 6억 가까이 하는 그런 이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여기 84제곱 용인 칸타빌이 5억대인데 개봉 루브르가 이 42제곱이 5억대입니다. 아, 너무 초소형이다. 그죠? 이 뭐 1인 세대나 신혼부부가 들어가면 딱 적당한 크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30세대씩 무순위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신 양운의 안의 퍼스티지 역시도 뭐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거의 뭐 9세대, 뭐 10세대 가까이 지금 무순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분양가죠. 74제곱이 10억이 넘어가. 은평구도 이제 더 이상 비강남권에 그래도 저렴한 어떤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의 모든 신축 분양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 부담스러운 어떤 이 분양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설사는 미분양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이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무순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남 산업마을 9단지, 여기 서판교에 위치해 있고, 또 위례신사선 GTX-A라는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5제곱이 11억, 84제곱이 14억 합니다. 근데 매물은 일단 11억대, 13억, 14억, 그리고 84제곱 14억대, 17억, 18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호재가 어떻게 터질 건가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여력도 있을 법한데, 초기 이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든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되는 사람만이 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규제는 없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된다는 얘기. 신설역이 여기 앞에 딱 들어서게 되면 위례 신사선 GTX-A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례, 판교, 성남, 분당 뭐 등등등 경기도에서 가장 서울과의 어떤 핵심 이 요지를 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5월에 올 수 있는 이 아파트 시장의 대조정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상가 공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일단 상가 분양 뭐 임대 이런 부분은 절대 손절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지금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양가를 지금 때려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축 분양가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조정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 부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라면 빨리빨리 퇴로를 구축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환승 여력을 빨리 키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무주택자라면 좀 진입 대비를 좀 타임라인을 가지고 느슨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셔야죠. 틈새와 우회로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 무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리스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계약 취소가 무더기로 지금 터지고 있죠. 거의 뭐 88% 이상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지금 계약 취소가 이렇게 터진다는 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어떤 대격변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우회로 틈새 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